노동법 실무 2017년 주목해야 할 HR 쟁점과 이슈 중앙경제 이슈앤리포트 2017년 1월 11일자 내용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하홍영 변호사가 쓰신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순서는 1. 저성과자 해고 관련 분쟁 및 쟁점 2. 성과연봉제 관련 분쟁 및 쟁점 3.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및 쟁점 4. 휴일중복수당 관련 분쟁 및 쟁점 5.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분쟁 및 쟁점 6. 차별 관련 분쟁 및 쟁점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성과자 해고 관련 분쟁 및 쟁점 2017년도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분쟁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예가 보다 더 많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판결.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한 이후인 2016년 7월 7일 울산지방법원은 저성과자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요 판결 내용은 회사 내 법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면서 회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인사 지침이 제시하는 기준은 물론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 평가 등 관련 제반 규정 및 기준과 사업장 내 구체적인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2. 성과연봉제 관련 분쟁 및 쟁점 2016년도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쟁점은 성과연봉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존의 급여 규정 등 사규를 개정해야 하고 급여 규정 등 사규는 직원들의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종전임금 체계에 비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성과연봉제는 그 효력이 부인되나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2017년 전망 2016년도에는 다수의 금융공기업 등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도입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거나 노동청의 관련 형사고소 및 고발,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에 따라 2017년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의 보다 구체적인 판결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법원이 어떠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적절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3.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및 쟁점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신의칙 적용 여부, 신의칙 적용 시기에 대한 다툼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쟁점에 대한 관전 포인트. 대법원은 신의칙의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해당 쟁점이 문제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이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관련 판단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쟁점과 대응 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6일 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13년 12월 이후 부분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신의측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그에 따른 회사의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역시 노사가 임금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향후 어떤 판결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4. 휴일 중복 수당 관련 분쟁 및 쟁점.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 역시 계속되고 있다. 쟁점. 고용노동부는 휴일 8시간 근로의 경우 휴일 근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뿐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도 현재 위 쟁점 관련 다수의 사건들이 계류 중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위 쟁점과 관련된 사건 역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이다. 2017년 전망. 2017년에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위 쟁점 관련 각종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대법원이 향후 위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하는지 그와 관련해 국회가 어떤 취지의 입법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주목하고 적절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5.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분쟁 및 쟁점. 2016년 11월 30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양벌 규정도 두고 있다. 쟁점은 조직 구성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기업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이다. 기업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 행위 내지 부정청탁을 할 경우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017년 전망. 아직은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시행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17년도에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예가 축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기업 등의 양벌 규정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므로 향후 법인이 면책받기 위해서는 면책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를 숙지하여 관련 규정 등 적절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위법 행위 예방 및 적발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겠다. 6. 차별 관련 분쟁 및 쟁점. 주목해야 할 판결. 첫 번째 판결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6년 6월 10일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일반직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의 지급을 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두 번째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 근로자가 겪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나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 관련 손해액의 이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차별과 관련된 판결들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도에도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한 후 관련 제도를 적절히 정비해둬야 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